근데 살아가면서 비교하지 않고 산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이렇게 살짝 곁눈질을 해보고서 아 그래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앞서 있구나 할 때 참 이렇게 웃음이 절로 나오고 내가 좀 뒤처진 것 같다 싶으면 또 의기소침해지고 참 그런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비교라는 게 사실 우리가 사실 생활하면서 크게 안 와닿아요. 내가 그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지. 근데 사실 나에게 어떤 기쁨과 슬픔을 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내 모습이 확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또 기뻐지기도 하고 그게 정말 정확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한 스님이 쓰신 책에 비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비교라는 것은 남과 나를 모두 상처를 주는 일이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를 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듯 했을 때 그 우쭐함은 상대방을 상처를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내가 조금 부족한 듯 했을 때 느껴지는 의기소침함은 또 나 스스로를 상처를 낸다는 거죠. 스님,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비교하는 마음. 세상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 형상의 차이를 비롯해서 각자의 어떤 뭐 잘모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차이는 존재하지요. 차이는 존재하는데 그 차이를 모르고 사는 것은 저는 그것은 어리석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이는 알되 문제는 이제 그것을 나의 기준으로만 설정을 해놓고 모든 것을 보니까 이제 여기서 생기는 문제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모를 때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걸 상대가 모를 수 있죠. 또 그리고 상대가 아는 걸 내가 모를 수 있는데 내가 아는 걸 상대가 모를 때 그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참 많은 걸 알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제 바로 그러한 마음의 씀씀이에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차이 자체는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리고 그것을 저는 오히려 여실히 알고 가는 것 자체는 그게 근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알고 그 다음에 나의 차이가 왜 비롯됐고 또 그리고 그 차이 속에서 내가 가진 또 다른 장점이 무엇이고 그렇지만 내가 또 누군가에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기 위해서는 나의 모습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차이라는 것 또한 인지를 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좀 이로운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를 무시하고 또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질투를 하고 이런 마음에 그것을 쓰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우리 정 박사님처럼 공부 많이 하신 가방끈 긴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 배움이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보면 네 아무래도 조금 이 부처님 말씀처럼 배움이 부족한 사람을 만났을 때 무시하지 않기가 어렵고 또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떠세요? 배운 분 입장에서? 부끄럽게 오늘 자꾸 또 그러시는데 근데 그 주위에 보면 확실히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배우고 또 예를 들어서 재산이 또 되게 많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재산 자랑이나 어떤 지식 자랑을 하지 않는데 물론 제가 또 알고 있는 어떤 또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어떤 뭐 실력을 가지신 분들은 절대 자기 스스로 자랑을 안 해요. 그런데 뭐 옛말에 꽃향기는 덮어놔도 뭐 냄새가 나고 인분향기도 덮어놓으면 냄새가 난다고 그분은 누구나 다 존경을 해요. 그런데 어줍지 않게 조금 알게 된 사람들이 자기 자랑 되게 많이 하고 또 들어보면 금방 저 사람 배운 게 어느 정도구나 금방 이렇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볼 때마다 또 뭐 불교 공부 조금 했다고 해서 절대 아는 척을 안 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이 뭐 어디 또 불교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이러면 귀가 기울여지게 되고 듣다가 보면 괜히 조금 저 사람보단 내가 조금 더 아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도 이제 뭐 저는 그 전공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스스로가 나의 전공 말고는 다른 부분에서는 내가 많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또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오히려 전공자들은 자기 전공 아닌 부분에서는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자기도 자기 공부를 해오면서
이 깊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의 깊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고 또한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음을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죠. 오히려 내 전공의 분야에서는 나의 견해를 밝히는데 주저함은 없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오히려 더 조심할 모습이 있는데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를 다 없애자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차이를 인정하는 게 평등이죠. 그러니까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면은 그 차이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없다는 것. 어떻게 나무를 그러면 다 똑같은 크기로 잘라야 그게 나무는 평등하게 자랐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클 수 있고 작을 수 있지만 그것이 큰 것 때문에 작은 것이 손해 보지 아니하고 또한 작은 것이 또 큰 것에 어떤 의지해서 살아가고 또 그 자신의 모습을 채워가는데 또한 도움이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을 때 이제 그것을 저는 부처님 눈에서의 평등의 모습이라고 본 것이지 현상적으로 세상 속에서 있는 그 차이를 다 그냥 하나의 키로 일정한 키로 만들자라고 그래서 평등이라고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각자가 가진 그 지혜, 지식의 분야를 인정해 주면서 바라보는 마음 자세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 상대가 같이 몰라줄 때는 뭐 그게 우리는 서로 더 편하게 받아들이지만은 오히려 마음속에서는 저는 내가 알고 있는 거 남이 모를 때 조금은 그러한 사람에게 좀 마음을 내려놓고 다정스럽게 이야기해 주는 거. 내가 아는 거 상대 모르는데 알려줄 때 3번 이상 알려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걸 나중에 가면은 이것도 몰라. 이게 모르는 사람 들을 때 제일 기분 나쁜 말이 이것도 모르냐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스스로가 먼저 뭐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말씀을 할 때 내가 아는데 누가 모르는 사람이 만나면 화내지 않고 다정하게 알려주기. 이게 저는 먼저 수행돼야 될 자세가 아니겠나 생각하죠. 저 스님 말씀 들으면서 저 스스로를 반성하게 된 게 요즘 이런 최신 기기들 특히 휴대전화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잖아요. 발전하고. 근데 어른들 특히 저희 부모님께 알려드리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스님 말씀처럼 화내지 않고 다정하게 3번 이상 말씀드린다는 건 엄청난 인내심이 요구되던데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특히 가장 오늘 부처님 말씀 중에서 뭐 배우지 못하는 사람 업심여기지 않기 어렵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일상에서 그냥 많이 하는 거예요. 특히 뭐 이제 밑에 신입사원 들어왔을 때 모르는 사람 들어왔을 때 이 자세히 알려주는 선배 되기 어렵고 그리고 또 부모 가족 간에는 더 하죠. 가족 간에는 더 하고 이게 너무 우리가 내가 알고 있음에 대한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항상 누군가를 쉬이 대할 수 있는 자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금은 좀 자비심 가지고 이 첫 번째, 두 번째라는 게 그 자비심이 있으면 그 나보다 좀 모르는 사람에게 다정할 수 있고 그리고 각자의 차이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걸 평등이라고 하는데요.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 자세의 근본이 자비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비심이라는 게 그냥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차이를 인정하고 또 그리고 내 스스로가 조금 알고 있다는 암안된 마음을 그래도 좀 낮추려고 할 수 있는 힘,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이 자비심이기 때문에 그 자비심이 있으면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극복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입니다.